자, 이번에는 생물 분류 문제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자. 생물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물었지, 그치?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했고요. 생물 사이에 멀고 가까운 관계를 알 수 있다. 멀고 가까운 관계를 유형관계라고 하는데 알 수 있다라고 했어. 과학에서 사람의 편의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생물이 가진 고유한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생물 고유의 특징,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라고 알아둬야 되고요. 새로 발견한 생물이 어떤 생물무리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이용 목적에 따라서 생물을 분류하면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용 목적이나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분류하면 안 된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답이 되겠네. 자, 2번.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 성격 중 다른 하나는 물었습니다.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봐. 유전자, 서식지, 그리고 속구조, 번식 방법, 광합성 여부 나오는데요. 유전자나 속구조, 번식 방법, 광합성 여부는 생물 고유의 특징이지. 서식지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분류한 거다, 그치?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른 분류 기준이 아닌 것 물었어, 그치? 꽃이 피는 식물과 피지 않는 식물 맞고요.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거, 알을 낳는 식물을 난생이라고 하고 새끼를 낳는 동물을 태생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맞는 내용. 떡잎 한 장, 두 장. 떡잎 한 장의 식물을 외떡잎 식물이라고 하고요. 떡잎이 두 장의 식물을 쌍떡잎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맞는 내용. 광합성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묻는 거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 식용인지 아닌지, 이거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다, 그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생물 고유의 특징 때문에, 생물 고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고, 5번은 사람의 편의니까 답은 5번 되겠네. 자, 4번 문제. 그림은 가상생물 가에서 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무리와 나다마 무리. 그러면 이 무리를 나눌 때는 가라는 갖고, 그리고 나다마는 가라와 다른 것 이렇게 되는 거야. 나다마가 같을 필요는 없어. 가와 라와만 다르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류 기준 가라 뭐가 같은지 볼 거야. 가라 봤더니 잎 주둥이 모양이 같았다, 그치? 그리고 여기 뿔. 그래서 잎 모양 가지고 비교를 하면 가라는 같고 나머지는 다르니까 답이 1번 될 거고, 팔 모양 봤더니 팔 모양은 거의 다 동일하다, 그치? 그리고 발 모양 봤더니 발 모양도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팔 모양 발 모양은 아니야, 그치? 몸통 무늬 봤더니 나하고 다가 같은 거잖아. 가라가 같은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몸통 무늬는 나다랑 나머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치? 더듬이 모양 나와 있어. 더듬이 모양은 가라 마까지 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더듬이 모양으로 이렇게 두 무리로는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무리로 분류할 수 있는 조건은 잎 모양 때문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죠? 5번 문제. 다음은 들고양이 분류 단계에서 큰 범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작은 것부터 종, 속, 과, 목, 강, 문, 개라고 했어요. 개, 문, 강, 그 다음 뭐야? 목이 되겠지. 식용, 목. 그 다음은 고양이 과, 고양이 속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목, 니은은 과, 디귿은 속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됐죠? 자, 6번 문제. 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종. 자, 여러 종이 모여서 속을 이룬다. 종이 모여서 속을 이루는 거 맞죠?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 생김새나 서식지가 비슷하면, 생김새나 서식지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종에 대한 정의는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가능하며 번식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종이라고 했지. 4번이 종에 대한 정의고요. 두 생물 사이에 번식 능력이 없는 자손이 태어나면 서로 다른 종이다, 그치?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어야 되는데 없는 종이 태어나면 다른 종이다. 얘도 맞는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7번 문제 표는 호랑이, 사람, 삭이라고 하는 동물 이름이야. 분류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전부 다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여기까지는 동일하네, 그지? 여기까지는 셋 다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호랑이와 삭은 식용목인데 사람은 영장목이다. 목부터 달라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호랑이와 삭은 같은 속에 속한다. 속 봤더니 같은 속 아니다, 그지? 다른 속에 속하는 거네. 호랑이는 표범, 그리고 삭은 고양이 속. 사람과 호랑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없다.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특징이잖아, 그지?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강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는다, 뭐 이런 것들 공통적인 특징이겠지. 그래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식용목에는 사람과 고양이과 등이 속해 있다. 식용목에는 고양이과, 사람과는 속해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식용목 영장목에 있습니다. 사람과는 영장목에 들어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틀린 내용 되겠네. 호랑이는 사람보다 삭과 더 가깝다. 왜? 식용목이고 고양이과고, 그래서 목과 과는 사람하고 다른데 호랑이와 삭이 같기 때문에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포함하는 생물의 종류가 적어지는 거지, 그치? 작은 단위니까. 그래서 속은 종에 있는 것들 포함하는 거고, 속에 포함돼, 과는 속에 있는 애들을 포함하는 거니까 작은 단위로 갈수록 생물 종류가 적어진다라고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생물의 분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다. 그치? 옳지 않은 것 찾아야 돼. 가장 큰 분류 단계는 개이다. 맞고요. 강은 문보다 작은 단위. 위에서도 한번 했었지, 그치?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 그치? 그래서 강은 문보다 작은 분류 단계이다. 맞죠? 같은 과인 생물은 모두 같은 속에 속한다. 아니다, 그지? 속이 좀 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과에 속하는 것은 같은 목에 속할 수는 있지만 같은 과에 속하는 것은 모두 같은 속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속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거. 동물과 식물은 생물을 개 단위로 분류한 거다. 그치? 동물계, 식물계라고 했잖아. 그치? 작은 분류 단위에 함께 속할수록 가까운 관계의 생물이다. 그래서 작은 분류 단위에 속할수록 가까운 거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9번 문제. 생물을 5가지 계로 분류했을 때 각 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물계,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드는 거 맞죠? 동물계, 세포에 핵이 있고 세포벽은 없다라는 거 맞고요. 원핵생물계, 세균은 원핵생물계에 속한다. 맞죠? 세균은 원핵생물계에 속하고요. 원생생물계, 몸이 한 개로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만 존재한다. 아니죠. 원생생물계는 단세포도 존재하고 다세포도 존재한다. 그래서 한 개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생물만 있다라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될 거고요. 균계, 대부분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다. 라는 거 맞는 내용이지. 곰팡이, 버섯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10번 문제. 동물계와 식물계의 가장 큰 차이점 물었습니다. 광합성 유무 되겠네, 그치? 식물계는 광합성을 하는데 동물계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는지. 운동성 가지고도 구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11번 문제. 여러 생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산이끼, 집신벌레, 송이버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산이끼는 식물계, 집신벌레는 원생생물계다. 단세포 생물, 원생생물계. 그리고요, 버섯은 균계에 속하는 거야.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우산이끼 식물계, 집신벌레 원생생물계, 그리고 송이버섯 균계 되니까 답이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12번 문제. 어떤 생물 카드의 뒷면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에 핵이 있다. 그럼 원핵생물은 아닌 거지. 핵이 있으니까 원핵생물은 될 수 없다. 다세포 생물이면서 세포에 세포벽이 있다. 그러면은 동물계는 아니네, 그치? 동물은 아니에요. 동물계는 아니다. 동물은 아니에요. 소화, 순환, 호흡, 배설 등에 담당하는 기관이 발달하였다. 세포벽이 없으니까 동물이지. 식물이 아닌 거지. 식물은 아니다.
다세포 생물이면서 세포벽이 없고요. 기관이 발달하였다. 동물이네요. 동물이다. 이렇게 되겠다. 자, 동물 찾으래. 그래서 다음 보기 중에서 동물인 것은 3번 되겠네. 됐지? 자, 13번. 버섯과 곰팡이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했다. 그치? 버섯과 곰팡이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특징을 옳지 않은 건데 균계에 속하고요. 세포에 핵이 있어요. 원핵생물계가 아니기 때문에 진핵생물계입니다. 그리고 균계의 특징은 세포벽이 있다.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든 것은 누구다? 식물이지, 식물. 그래서 버섯과 곰팡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답이 4번 될 거고요. 실모양의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아메바, 개구리, 해바라기, 포도상 구균, 검은빵, 곰팡이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기준에 따라 분류했는데 핵이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아니오니까 원핵생물이다, 그치? 원핵생물은 세균들, 그래서 포도상 구균 될 거고요. 단세포 생물인가 해서 예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아메바, 개구리, 해바라기, 검은빵, 곰팡이 중에서 단세포는 아메바 되겠네. 몸이 균사로 되어 있으면은 버섯이나 곰팡이 되니까 C는 검은빵, 곰팡이 이렇게 될 거고요. 곰팡이. 광합성을 하는가? 예, 해바라기 될 거고, 그리고 아니요 되는 것이 개구리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A는 세포에 핵이 없는 포도상구균이다. 맞고요. B는 아메바,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이다. C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D는 표고버섯과 같은 게 아니죠. 표고버섯은 균계야. 그지? 버섯은 균계니까 균계라 같은 것은 C 될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 될 거고요. 동물은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다. 맞지?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 15번 문제. 5가지 계로 분류했을 때 다음 생물이 속하는 무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역, 다시마, 집신벌레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미역, 다시마, 집신벌레는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거였다. 그치?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거야. 자, 원생생물계이다. 맞고요. 1번.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원핵생물계가 아니지. 1번 아니야. 그지? 원핵생물계가 아니고 원생생물계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원생생물계는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다. 얘가 답이 되겠지. 모두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아니죠. 모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집신벌레는 광합성을 할 수 없다. 미역이나 다시마는 광합성이 가능하지만 집신벌레는 광합성을 할 수 없다. 고사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고사리는 식물계야. 그치? 고사리는 식물계다. 모두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다. 집신벌레는 단세포인데 미역이나 다시마는 다세포죠. 그래서 모두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틀린 내용. 그래서 옳은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16번 문제. 여러 생물은 다음과 같이 가, 나, 두 무리로 분류를 했대. 미역, 새뜨기, 소나무, 고양이, 느타리, 버섯. 그래서 미역, 새뜨기, 소나무는 광합성을 하는 거고요. 고양이나 느타리, 버섯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광합성의 여부 가지고 알 수 있다. 핵은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세포벽은 느타리 버섯은 세포벽이 있는데 고양이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분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척추의 유무, 느타리 버섯은 척추가 없잖아. 그지? 미역, 새뜨기, 소나무 다 척추 없고 느타리 버섯도 척추가 없는데 척추의 유무로는 분류할 수 없다. 지금 나와 있는 보기는 전부 다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17번 문제. 그림은 여러 생물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했다. 그래서 가, 다, 라는 개이며 나에는 여러 가지 개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개가 포함되어 있다. 남세균, 대장균, 젖상균이다. 그럼 얘는 원핵생물계 이렇게 되겠네요. 해바라기, 쇠뜨기, 은행나무는 식물계. 푸른 곰팡이, 송이버섯은 균계.
나는 식물계와 균계를 묶어 놓은 거네. 그치? 가와 나의 분류 기준은 핵의 유무 될 수 있죠.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고 나는 식물계 균계는 핵이 있다. 핵의 유무가 될 수 있다. 다는 광합성을 하고 라는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맞지? 세포벽의 유무를 기준으로 다와 라를 분류할 수, 다와 라 둘 다 세포벽이 있는 거야. 그치? 분류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가상생물 A에서 E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모두 같은 과에 속한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A, B, C, D, E를 봅니다. 자, 같은 과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과가 속보다는 더 큰 범위잖아. 그치? 그래서 종, 속, 과, 속보다는 크고 그 다음 목보다는 작은 단계야. 그지? 모두 같은 과에 속하는 것은 모두 같은 목에도 속한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모두 같은 목에 속한다. 맞는 내용이야. 몸통 모양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 그지? 몸통 모양 A하고 C하고 E는 어떤 몸통? 통통한 몸통. 통통하다. 둥글고 통통하다. B하고 D는 날씬하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꼬리의 유무라고 했습니다. A, D는 뭐 있다? 꼬리가 있다. B, C, D는 꼬리가 없다. 그래서 분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줄무늬의 유무. C하고 D는 있는 거다. 그치? C하고 D는 있다. A, B, E는 없다. 그래서 분류할 수 있다. 자, 5번. 더듬이 모양은 A에서 E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고든 더듬이가 있고요. 고든 더듬이가 있고 꺾인 더듬이가 있겠지. 그지? 꺾인 더듬이가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고든 더듬이. 누가 고든 더듬이야? A랑 C. 고든 더듬이. 그리고 꺾인 더듬이는 B, D, E.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 자, 19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생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두 종류의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가를 봤더니 유전 물질이 그냥 빠져나와 있다. 핵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원핵 생물계 될 거예요. 나는 엽록체도 있고 핵도 있고 세포벽도 있대. 얘는 식물계 정도 되겠네. 그지? 식물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봐. 기억. 가는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의 몸을 구성한다. 맞죠? 나는 동물계에 속하는 거 아니고 어느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거다. 균계에 속하는 생물 중에서 몸이 가로 구성된 생물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균계는 진핵 생물이니까 원핵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0번 문제에 표는 5개의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동물계. 그러면 균계랑 식물계인데 핵이 있고 광합성을 안 하니까 A가 균계가 될 거고요. 광합성을 하는 B가 식물계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 됐지?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A는 균계, B는 식물계 맞고요. 누룩곰팡이는 균계지. 그래서 A에 속한다. 곰팡이는 균계이기 때문에 A에 속한다. A에 속하는 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한다. 맞죠?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다. 광합성 여부는 A와 동물계를 분류한 기준이 될 수 없죠. A도 광합성을 하지 않고 동물계도 광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될 거고요. B에 속하는 생물의 세포에는 B에 속하는 식물계죠. 그죠?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다. 맞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참새와 미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가는 참새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는 미역만 가지고 있고 나가 공통점 되겠다. 그지?
참새는 동물계, 미역은 원생생물계에 속한다. 맞아요. 기관이 발달하였다는 가에만 속하는 거지 원생생물계는 기관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에 해당한다. 맞고요.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나가 돼야 되겠지. 공통점입니다. 둘 다 다세포 생물이야.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돼야 되고요. 세포에 핵이 있다. 공통점이니까 나에 해당할 거고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미역이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다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22번 문제. 생물 A에서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 C는 생쥐, 시금치, 대장균 중 하나이다. 라고 했다. 자, 일단 핵막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원핵생물이다. 그치? 그럼 원핵생물에 해당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대장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는 대장균 될 거고요. 자, B, C는 핵막이 있어요. 진핵생물인데 얘는 세포벽이 없다. 세포벽이 없는 것은 동물이죠. 그죠? 동물. 동물계에 되니까 얘가 생쥐 될 거고요. 자, 나머지 하나 식물 되겠죠. 시금치 될 겁니다. 됐죠? 뭐 세포벽이 있는 거요. 시금치 말고도 뭐 곰팡이나 버섯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 주어진 것이 시금치니까 식물이다. 이렇게 둔 거야. 그래서 A는 대장균, B는 생쥐, C는 시금치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바뀌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B는 생쥐지.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는다. 맞죠? B와 C는 다세포 생물이다. 그리고 생쥐랑 시금치는 다세포 생물 맞죠?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생물 분류에 대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